한국은 전쟁 이후 희망 따윈 사치였던 최빈국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한 유일한 국가이며 중국과 일본의 패권 다툼에 말려들긴커녕 오히려 당당히 합류할 정도로 강한 군사력을 보유했습니다. 2021년 4월 7일은 국산 전투기인 KF-21이 출고되어 대한민국 역사에 새길 영광스러운 날이었으며, 한때 훈련기도 개발하지 못했던 나라가 고작 20년 만에 스텔스기를 개발하는 기적을 일으켰는데요. 그런데 최근 국방부에서 한국 공군의 미래를 상징할 KF-21을 300대 이상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애써 KF-21을 깎아내리거나 모른 척하던 일본과 중국에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은 40년 동안 공군의 주력으로 활약하며 노익장을 과시했지만 이제는 보내줘야 하는 KF-16 167대와 2010년대에 전력 공백을 메꾸며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FA-50 60대를 KF-21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세계 8위에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을 보유한 한국 공군이 300대의 KF-21을 보유하게 된다면 아시아 최강이라는 이름을 손에 거머쥘 수 있으며 동아시아 패권 다툼에서도 한 발 앞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KF-21 300대 생산 확정에 주변국이 절망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F-21은 외형에서 F-22와 형제라 해도 믿을 정도지만 한국 공군은 4.5세대 전투기라고 주장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해외에선 내부 무장창의 탑재를 준비 중인 KF-21을 스텔스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빌딩을 건설하기 위한 재료를 준비해놓고 1층짜리 건물만 짓는다고 해서 믿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군사력을 증강하면 언제나 이를 과시하려 들며 나이값 아니 국력값 못하는 중국,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그 어떤 전략무기를 도입해도 조용히 넘어가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려 애쓰고 있는데요. 한국이 F-35 도입 때 요구한 기술 이전을 미국에서 대통령까지 방한해 필사적으로 막은 것은 미국조차 전투기 시장에 다크호스로 떠오르며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할 KF-21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에서 개발한 A사 레이더는 성능이 F-35가 탑재한 AN/APG-81보다 우월한데 100년의 전투기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을 20년 만에 따라잡은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현재 한국 공군의 주력인 KF-16은 안쓰러울 정도로 혹사당해 기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든 면에서 월등하며 공대함 작전까지 가능한 KF-21은 후계자로서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무기 시장에 특급 VIP인 한국이 자국의 스텔스기인 F-35를 대량 도입해주길 원하고 있지만 공대공 성능이 우월하며 스텔스기로 개량될 KF-21을 두고 굳이 F-35를 도입할 이유가 없는데요. 아무리 F-35가 검증된 미국산 스텔스기라지만 대당 1,300억에 달하며 지금도 계속 오르는 반면 KF-21은 F-35에 필적하는 성능을 보유했음에도 700억대라는 가성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MF 사태의 원인이 외화 고갈일 정도로 무역에 의존하는 현대에서 외화는 국가의 귀중한 자산인데 KF-21은 국내에서 제작함으로써 F-35를 도입해 발생하는 수십조 원의 외화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120대에 KF-21을 도입하면서 20조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180대를 추가 도입하며 생길 일자리 창출은 코로나로 죽을 맛인 국내 경제에 그보다 반가울 수 없습니다. 현재 세계 최강으로 군림하는 미 공군조차 483대의 스텔스기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300대의 KF-21을 도입한다면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 장악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마는데요. 전 세계의 적으로 낙인 찍힌 중국이 살아남기 위해선 결국 한반도를 집어삼켜야만 하기 때문에 한국은 질긴 악연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동아시아의 운명을 걸고 중국과 끝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중 전쟁은 공군의 활약이 전쟁의 결과는 물론 두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중국 공군은 하늘을 새까맣게 물들 정도로 압도적인 물량을 자랑하는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이 예산을 쥐어짜면서까지 KF-21을 추가 도입하는 것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이며 300대의 KF-21이 공군에 힘을 보탠다면 저 오랑캐들은 한국 영공엔 단 1mm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중국은 제 아무리 한국 공군이라도 1000대가 넘는 물량 앞에선 장사 없다며 자신만만해하고 있지만 그 상대가 KF-21일 경우 들개 10마리가 주제도 모르고 호랑이에게 덤비는 것만큼 무의미한 짓인데요. 중국 공군의 주력인 J-10과 J-11은 메이드인 차이나답게 성능과 신뢰성에서 형편없다고 까이는데 태국 공군의 그리펜에게 비오는 날 먼지나듯이 털리면서 얼마나 허접한지
것까지 본인들이 증명했습니다. 하물며 그리펜과는 체급부터 다르며 괴물같은 공대공 능력을 보유한 KF-21과 눈이 마주친다면 제공권 장악을 위해 출격시킨 수백 대의 전투기가 눈 한번 깜빡하니 전멸하는 대참사가 벌어질 텐데요. 물론 중국도 이런 처참한 상황을 알긴 아는 건지 자국산 스텔스기인 J-20을 개발했지만 한국은 보란듯이 KF-21에 스텔스기 킬러인 IR-ST를 탑재해 중국의 희망을 가차없이 짓밟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이 300대의 KF-21을 보유하게 된 상황에서 중국의 한반도 제공권 장악은 어림도 없으며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진 수나라가 멸망했듯이 중국 또한 한국에게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일본은 자국산 스텔스기인 F3가 2035년에야 개발이 완료되기 때문에 속이 터질 지경인데 옆나라인 한국은 고작 10년 만에 F-35와 대등한 국산 전투기를 개발했으니 배 아파 죽으라고 하는데요. 일본은 150대의 F-35를 도입하면서 한국 공군 따윈 상대가 안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렸는데 정작 한국은 가소롭다는 듯이 300대의 KF-21을 도입하며 미쳐 날뛰던 일본의 길을 팍 죽였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군사 도발을 자행하며 한국의 심기를 건드렸는데 한국이 300대의 KF-21을 보유한다면 일본이 우리 영토를 노리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긴커녕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한반도를 탐내는 중국과 일본의 야욕에서 KF-21은 대한민국의 푸른 하늘 아래에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호신으로 군림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